주진 뉴스핌의 유현석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뉴스핌 대표를 맡고 있는 유근석입니다. 디지털 금융이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금융사와 IT 기업 간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금융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모든 금융 거래를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큰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우리 금융은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IT 기술과 특히 이제 요즘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AI 기술이 결합하면 아주 예상할 수 없는, 예상치도 못한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한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혁신을 주도할 주역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8회 뉴스핌 스마트 금융 대상을 수상한 KB국민은행, 최우수 혁신리더상을 받는 NH농협은행, 우수 혁신리더 현대해상, 하나생명, KB카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가오는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그러던데 가정의 평화가 깃들고 모두 건강하시면서 소원 성취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영사로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님의 황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김병칠 부원장 보입니다. 먼저 제8회 뉴스핌 스마트금융 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융혁신의 공무가 큰 기업과 금융인을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우리 금융이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선도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신 유근석 뉴스핌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금융감독당국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금융회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상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의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 등 지난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혁신을 촉진하여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우리 경제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가능케 하였고, 특히 금융 분야는 일찍이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 중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2019년 4월 샌드박스 규제 완화 도입 이후에 현재까지 약 300여 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이 되었고, 이렇게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룬과 동시에 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디지털 역량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한두 개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세계적인 핀테크 유니콘 기업도 좀 더 많이 생겨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바람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도 핀테크 산업의 전반의 스케일업과 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금융회사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뉴스핌 스마트 금융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뉴스핌 스마트 금융 대상의 심사위원을 맡아주신 임명화 성균관대 교수님께서 심사 총평과 2024년도 핀테크 향방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심사위원을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대표 금융회사들, 특히 핀테크 영역에서 특히 이렇게 관심 있고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에 또 새삼 놀랐고요. 앞으로 이 핀테크 영역의 산업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저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기술이 주도하는 금융시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역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뒤처지지 않고 이런 기술들을 접목시키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내놓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 서비스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이제 모바일 플랫폼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계열사 간 서비스를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뭐 그런 형태의 소비자들 이용 편의성 증대 그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그런 혁신성이 많이 돋보인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금융 분야 혁신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기술, 최신 기술들을 접목한 혁신 금융 서비스의 등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혁신 금융 서비스의 등장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이런 금융 분야가 융합이 되는 그런 융합되는 영역에서 등장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 학문 트렌드도 여러 융합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 연구 결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대상을 다시 계열사 간 상호 운영성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KB국민은행의 KB 퍼블릭 샌드박스의 혁신성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열사에 국한하지 않고 AI를 비롯한 최신 기술을 실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금융지주 차원에서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룹 내 IAI, 클라우드 등의 최신 기술 활용 및 접목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융합 분야의 혁신 금융 서비스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 내 통합 클라우드 환경으로 유연한 비즈니스 제공 그리고 만족도 높은 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농협은행의 이 통합 플랫폼을 발전시켜서 고객 중심의 슈퍼 플랫폼으로 발전시켰다는 부분에서도 기존의 이제 마이데이터 기반 통계 컨텐츠를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통계 컨텐츠 기반 개인 맞춤형 상품 그 다음에 서비스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 추천한 서비스를 도입해서 고객 서비스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저희에게는 혁신성이 돋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생명과 현대해상, KB국민카드 모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하거나 이용 고객들의 서비스를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노력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오늘 수상을 하신 기업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이제 국내 핀테크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도 핀테크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는 핀테크 시장의 사실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요. 수익성 사업 위주의 투자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으면서 일부 핀테크 영역을 내부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술 확보를 위해서 M&A 방식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를 했다는 그런 방식을 벗어나서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23년은 우리나라 핀테크 시장에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접목된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챗GPT 등장으로 AI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고 AI 기반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AI 기술을 접목한 분야도 여럿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객 응대를 위한 자동응답, 챗봇 등에서는 상당히 높은 고객 만족도 높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또 지금은 마케팅 영역으로 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금융 시장 진출로 인해서 이는 이제 금융 서비스의 경쟁을 넘어 AI, 클라우드 이런 금융 분야의 기술 경쟁을 더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자신들만의 데이터와 그리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2024년도 핀테크 시장은 2023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서 투자 여력이 좋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은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핀테크 기업들의 본격적인 옥석 갈기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AI의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글로벌 생성형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핀테크 기업들은 AI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금융사 입장에서도 AI를 활용한 일정 수준의 기술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핀테크 기업은 실질적으로 금융사의 비용 절감이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남들이 베낄 수 없는 자신만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만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두 번째 특징은 국내 핀테크 분야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지급결제, 그리고 자산관리 등의 비중이 높았던 국내 핀테크 분야는 마이데이터로 인한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로 다시 대형 금융사나 빅테크 위주의 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양질의 AI 기술을 금융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금융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모바일 기반 금융 플랫폼의 고객 편의성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혁신 금융 서비스라기보다는 흩어져 있던 나의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는 수준에 현재는 불과합니다. 영세한 핀테크 기업은 이마저도 데이터에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금융사를 포함하여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할 것이고 이러한 수요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금융 서비스들이 융합된 영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접근한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만 지나친 보호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조사업체인 CB인사이트가 뽑은 전년도 250개 글로벌 핀테크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은 토스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토스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가를 받으며 핀테크 기업이라기보다는 은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제는 남은 핀테크 국내 기업이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남아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핀테크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한 핀테크 기업이 탄생해야 하고 이는 핀테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질의 금융 데이터 제공이 바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4년도에는 국내 새로운 유형의 금융자산이 탄생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금융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는데요. 금융위가 2월에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도에는 첫 STO 사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TO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자산과 달리 증권법을 따르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투자계약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음악 저작권, 미술작품 등 실물자산 기반의 토큰화가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발표했습니다. 사실 자산 토큰화 시장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증권형 토큰 발행 사례가 크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최근 미국에서는 NFT를 통해 실제 부동산 매매를 체결하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2030년에는 자산 토큰화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2023년 0.6조 달러에 비하면 25배가 넘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채권, 예금 등 글로벌 총 자산 규모가 약 900조에 달하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자산 토큰화가 가능한 이런 자산은 부동산, 채권, 예금 등 이런 900조 달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토큰화가 가능합니다.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 바로 자산 토큰화 시장이고 이 영역이 바로 핀테크가 주목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나 JP모건과 같은 글로벌 대형 IB들은 자체적으로 토큰화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채권, 펀드 등의 금융자산 발행 사례를 쌓아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참여가 많은 미국의 채권의 토큰화 시장은 올해만 700% 성장하였습니다. 금융자산 토큰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대형 IB들의 경쟁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STO는 이러한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 성장에 말맞출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큰화된 자산은 주식시장이 성장될 수 있고 별도의 유통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토큰화되는 실물자산에 따라 발행 규제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 도입에 따라 STO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업계가 증가할 수도,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의 STO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고 혁신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분야임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장과 국제 정합성이 있는 규제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2024년은 핀테크 시장이 새롭게 도약하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핀테크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핀테크 기업의 옥석 가리기, 핀테크 기업들의 양질의 금융 데이터 수요 증가, 그리고 STO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BNPL 시장의 확대, 슈퍼앱 등의 통합 플랫폼 사례의 증가, 그 다음에 AI 기술의 금융 분야 활용 사례 증가 등 2023년도에 이어 핀테크 분야가 성숙해지면서 점차 핀테크와 전통 금융가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핀테크 산업과 국내 금융산업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우수 스마트 금융 혁신 리더상 NH농협은행 은행장 이석용, 기사는 뉴스핌과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2023년 스마트 금융 대상에서 최우수 스마트 혁신 금융 리더상을 수상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28일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조용현. 네, 다음은 스마트 혁신금융 리더상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여신금융협회 조윤석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KB 국민카드 대표이사 이창권, 비사는 뉴스핌과 금융감독이 주최한 2023년도 스마트 금융 대상에서 우수 스마트 혁신금융 리더상을 수상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여신금융협회 회장 정광훈.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혁신금융 리더상 우수상 두 번째로 시상은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해상 대표이사 조용일 그리고 이성재, 기사는 뉴스핌과 금감원이 주최한 2023년도 스마트 금융 대상에서 우수 스마트 혁신금융 리더상을 수상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병래. 네, 끝으로 스마트 혁신금융 리더상 우수상 마지막 수상자입니다. 시상은 생명보험협회 최성화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생명 대표이사 여순주, 기사는 뉴스핌과 금감원이 주최한 스마트 금융 대상에서 우수 스마트 혁신 금융 리더상을 수상했기 상패를 드립니다. 생명보험 회장 김철주.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상인 스마트 금융 대상 혁신금융 리더 대상 금감원장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은 김병칠 부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은 윤진수 KB국민은행 부행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네,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기사는 뉴스핌과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2023년 스마트 금융 대상에서 스마트 혁신금융 리더 대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